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제6회 실전 모의고사 실기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파트는 36번부터 80번까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5문제이며 이 중에 27개를 맞으시면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26개 맞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무조건 27개 이상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전체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36번.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이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반박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우선 수용, 경청, 받아들여주면서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죠? 언성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마찰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요.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가 되겠네요. 문제 37번.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갈아입기 귀찮아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2.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갈아입으세요. 4. 오늘 또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정답은 2번.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합니다. 2번이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 전달법이 무엇이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게 바로 나 전달법이죠. 지금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안 좋고 요로 간염이나 또는 비뇨기계 쪽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건강을 해칠까봐 이 상황, 문제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돼요, 염려돼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2번밖에 없어요. 문제 38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적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정답은 3번.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번이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난청이라고 했으니까 소리를 잘 못 듣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듣는 것, 소리보다는 시각적인 정보 습득으로 인해 의사소통하는 분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1번은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는 이 사물의 형태가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져서 알게 하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입을 크게 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진압력 장애와 해당이 되고 보통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 해당이 되겠죠. 문제 39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2.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3.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2번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잘 나오는 말이요. 소음,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한다. 짧게 대답한다. 이 표현도 정답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0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정답은 3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번이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하곤란은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죠? 삼킴장애라고도 나와 있어요. 삼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이렇게 또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전의 신맛. 자, 신맛은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서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이것도 틀렸죠. 살에 걸릴 수 있어요. 4번도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목을 약간,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살짝 숙이라 그랬죠. 반대로 돼 있고 5번은요. 말을,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을 건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4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경관 영양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눕히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앉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올린다. 1번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경관 영양식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제대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콧줄을 껴서 비위관을 삽입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자세, 앉거나 침상 멀리를 올린다. 이 자세는 무슨 자세? 반자위 자세를 해준다. 이렇게 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30도에서 60도 정도 침상을 올려준다. 앉게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45도 올려준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여기 안에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요. 이게 바로 반자위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위관이 빠졌을 때 즉시 밀어넣으면 안 되죠. 보고 하셔야 됩니다. 3번은 뭐가 틀렸죠? 천천히 주입한다. 안 돼요. 우리 책에는 이 경관 영양이 너무 천천히 상온에 있으면 상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뭐가 틀렸어요? 입안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이 틀렸죠. 알코올솜으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5번은요. 경관 영양 주입 후 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30분 후에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눕히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야간에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휠체어 이용 시 불편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4.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5. 화장실 문 앞에 발 닦는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정답은 4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번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야간에 화장실 조명은 어둡게가 틀렸죠. 헛디딜 수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밝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은요, 안전손잡이를 변기 옆에 설치해야지 앞에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은요, 불편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야 되겠죠. 5번은 뭐가 틀렸죠? 화장실 문 앞에 발 닦는 이런 매트는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화장실 앞에 이런 매트가 많이 깔려 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에서는요, 어르신이 걷다가 나오다가 이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실이나 방에는 무엇이 깔려 있거나 빨래나 양말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깔아준다가 아니고 다 치워야 됩니다. 문제 4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2. 침상 머리를 낮게 하여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 변기는 차갑게 하여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3번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뭐가 틀렸습니까? 뒤에서 앞으로가 틀렸죠. 앞에서 뒤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합니다. 2. 침상 머리는 낮게가 아니라 올려줘서 반자위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은요. 변기는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죠. 5번은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1일 2회 처리하고 환기한다. 5.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동변기와 이 변기통은요, 일체형인가요? 아니면 분리형인가요? 그렇죠.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이동변기통과 이동변기를 세척할 때는 소독약, 소독제, 그리고 또 뜨거운 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은요.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동변기 밑에 수건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한다. 이렇게 횟수가 나오면 무조건 안 돼요. 조금 보던 많이 보던 그때 바로 치우셔야 되고요. 5번은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는다. 2.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2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정답은 2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번이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저귀는 요양보호사 책에서 굉장히 안 쓰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기저귀 자체를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이 기저귀에 길들여져 배설 습관이, 자연스럽게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대변이나 소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욕창의 위험이라던가 그리고 비뇨기계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기저귀 대신에 가능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간다거나 변기에 볼 수 있도록 시도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이 아니라 바깥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야겠죠.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으면 똥이랑 오줌 선생님들이 다 만지면서 처리하는 거라서 말이 안 돼요. 3번은요.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면 안 됩니다. 피부 발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창 1단계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마사지는 이상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4번은요.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이렇게 기저귀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정해놓고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젖었으면은 즉시 갈아주고 자주 확인한다. 이게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5번은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 소변 주머니는 1회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1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1번이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소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줄은 소변 주머니와 연결이 돼 있어서 방광으로부터 흘러나온 소변들이 주머니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2~3시간마다 색깔과 량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은요. 세척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소변 주머니는 이 소변줄 갈 때 같이 교환을 해요.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아예 통째로 교체를 하는 거고 세척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은요.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보면 아프겠죠.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당겨보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은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한대요. 이거는 이제 아랫배, 방광이 불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꼬였는지, 소변줄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막혔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소변 주머니가 너무 높게 있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식전의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는 목적은 1. 식욕 증진을 위하여 2.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위하여 3. 의치 보존을 위하여 4. 입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5. 치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식욕 증진을 위하여. 1번이 식전, 식사 전에 입안 헹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안 헹구기도 있지만 밥 먹기 전에 운동, 가벼운 활동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던가 이게 걸어다니는 이런 활동을 하면 또 식욕이 증진된다라고 했어요. 2번은 뭐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거는 식후 입안 헹구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입안 헹구기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8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분비 촉진 2. 의치 변형 방지 3. 턱뼈의 골밀도 유지 4. 잇몸 압박 예방 5. 의치 유연성 유지. 정답은 4번 잇몸 압박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치를 자기 전에 빼준다 라고 배우셨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와준다. 2. 입안 헹구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좋다. 3.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때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5. 앉을 수 없으면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때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정답은 4번이 칫솔질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5가지 중 가장 긴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입안 헹구기는 선생님들 양치할 때 한 번만 헹구고 끝 하나요? 아니죠. 깨끗해질 때까지 헹군다. 이게 정답이에요. 3번은요. 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선 보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5번은 앉을 수 없으면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책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라고 돼 있어요. 편마비일 경우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겠죠. 문제 50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차가운 물로 감긴다. 2. 점심 후에 감긴다. 3.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3번이 대상자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1번은 따뜻한 물로 해야겠죠. 몇 도? 35도의 온도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밥 먹고 난 후에는 감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식전, 밥 먹기 전, 식후 이렇게 둘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젖은 머리는 빗질 후가 아니라 드라이기를 먼저 사용하고 이제 푸석해진 마른 머리를 빗질해야 돼요. 그리고 5번은요.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2.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5. 모발이 아주 더러운 경우 샴푸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는 절대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바로 짜서 거품을 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더러운 경우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2.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5.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이 회음부 청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회음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더러운 부분이니까 그곳만 닦는 수건을 사용한다. 전용 수건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죠?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여기까지 맞지만 등 밑에 깔 필요는 없죠. 회음부가 등에 있습니까? 아니죠. 회음부 위를 덮어준다라고 해서 등은 틀렸고 2. 누워서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워서 다리를 피면 안 되겠죠. 그리고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보고를 하셔야지 좌욕을 시키거나 닦아주시면 안 됩니다. 4번은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가 아니라 물수건이나 흐르는 물, 따뜻한 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2. 유방은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팔은 겨드랑이 쪽에서 손끝 쪽으로. 정답은 1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1번이 이 신체 부위 닦는 방향이 정답이 되겠죠.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닦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팔도 손끝에서 겨드랑이 그쵸 어깨 쪽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 3번은요. 복부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된다. 4번은 회음부는요. 항문에서 요도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54번. 대상자의 침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다. 2. 시트 위에 매트리스를 깐다. 3.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그늘에서 말린다. 4. 시트 중앙선이 침대 가장자리에 오도록 한다. 5. 덮는 이불은 기온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것으로 한다. 정답은 1번.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죠? 시트 위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 위에 시트 하얀색 천 같은 거를 깔아주는 거죠. 3번은요.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그늘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햇빛, 일광건조를 시킨다. 햇빛에 말린다. 4번은요. 중앙선이 가장자리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오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5번은요. 덮는 이불은 기온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여름 이불, 겨울에는 겨울 이불 이렇게 사용하셔야겠죠. 문제 5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 읽어보겠습니다. 가. 건강한 쪽팔을 끼운다. 나. 마비된 쪽팔을 끼운다. 다. 몸의 몸통과 목 부분을 움켜잡아 머리를 끼운다. 자, 여기에서 앞이 막힌 옷을 입힐 때의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먼저 입힌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입힐 때는 편마비 때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해서 나가 먼저고요. 그 다음 앞이 막혀 있다. 니트, 티셔츠 이런 건 앞이 막혀 있죠. 그런 거 나올 때는 머리가 항상 두 번째로 와야 된다. 그 다음 건강한 쪽이 마지막이다. 나, 다, 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하나 둘 셋 등의 신호를 하여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나.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뒤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린다. 다. 수급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라.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자, 가나다라 해서 침대 위쪽으로 올리는 순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라, 나, 다, 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침대를 반듯하게 또는 수평으로 한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 두 번째는 나가 두 번째가 되겠죠.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린 뒤 요양보호사 쪽 침대 난간을 내린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이게 세 번째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가 네 번째가 되겠죠.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우리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어르신 보고 침대 머리를 잡으세요 해서 하나 둘 셋 같이 요양보호사랑 타이밍을 맞춰서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 등장해요. 요양보호사 2명이 마주보고 서죠. 그리고 나서 머리 쪽으로 같이 들어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반자위를 하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2.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5.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쳐준다. 정답은 1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1번이 반자위를 하는 대상자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자위라는 자세는 사람이 이렇게 살짝 앉은 자세, 반앉은 자세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침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이 침대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지지를 받아 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나오면 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나다 볼까요? 가.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편다. 나.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정답은 4번. 다, 가, 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휠체어 접는 순서가 좀 더 중요한데요. 우리 너무 중요한 것만 보지 말고 이제 펴는 순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넣어봤어요. 자, 휠체어가 펴는 순서는 접어져 있는 완전히 딱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휠체어를 상상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는 잠금 장치를 잠가야 돼. 이거는 항상 먼저예요. 펴거나 접거나 할 때는 잠금 장치부터, 그 다음에 우리 팔걸이를 잡아서 한번 쫙 이렇게 벌려줘야겠죠. 이게 바로 가의 내용이 되겠어요. 팔걸이를 잡아 바깥쪽으로 벌려준다, 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 양쪽 가장자리를 눌러 완전히 편다.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문제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번이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할 때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순서로 정답이 되겠죠.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요. 지팡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4번, 5번 중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간다 했으니까 어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예요. 왼쪽은 마비된 쪽, 오른쪽이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따라온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먼저,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가고 왼쪽 다리. 정답은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가 움직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항상 보행기를 사용할 때 편마비 있으신 분들은요. 약한 부분, 아프고 불편한 부분과 보행기는 같이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한 쪽은 마지막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2번. 저장 및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4. 식사 후 바로 눕도록 한다. 5.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정답은 1번이 저작, 씹는 거, 그리고 삼킴, 연화곤란, 장애가 있는 이런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연화곤란이나 삼킴 장애 있으신 분들은요, 이 숟가락 사용, 떠먹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 정답이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잖아요.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가 아니라 떠먹는 형태로 하는 게 안전하다, 사례를 예방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앉은 자세 턱을 들면 안 되겠죠? 턱을 숙이고 당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바로 누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눕힌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으면 삼킴장애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살에 걸릴 수 있으니 이런 거는 권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의류를 보관할 때 방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류는 1. 견섬유 티셔츠 2. 나일론 스타킹 3. 합성 섬유 치마 4. 비닐 장갑 5. 폴리에스테르 바지. 정답은 1번 견섬유 티셔츠가 의류를 보관할 때 그러니까 방충제를 넣어야 하는 의류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평소 이용하던 이동 보조 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2.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3.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평소 이용하던 보조기구 이거는 제한하면 안 되고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3번은 요양보호사의 차량이 아니에요.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해야겠죠. 4번은 요양보호사의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야겠고 5번은 진료로 알게 된 결과 이런 거는 가족에게 그리고 기관장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 거는 대상자의 그런 개인 사생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2.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3.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5. 약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무시한다. 정답은 4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이 치매약 처방이 바뀐 대상자가 이렇게 초조한 듯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치매 대상자한테 증상을 물어보면 안 되겠죠. 대답도 잘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2번은 감금시키면 안 됩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안 돼요. 3번은 용량을 요양보호사 맘대로 줄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5번처럼 무시한다 이런 표현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6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2. 온수기의 온도를 높인다.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샴푸나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항상 깨끗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1번이 치매 대상자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온도를 높인다 아니죠. 3번은요 문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만들면 안 돼요. 4번은요 샴푸나 비누 잘 안 보이는 곳에 둔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5번은 거울이나 이런 비치는 물건은요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가려주셔야 됩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2.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4. 바로 중단시키도록 한다. 5.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정답은
5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5번이 수건을 폈다 접었다 이렇게 반복 행동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그럼 다른 거는 뭐가 틀렸습니까? 1번은 치매 대상자한테 왜 그러는지 왜라는 질문을 하시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뭐 바로 중단시키거나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하거나 이런 것은 치매 대상자를 돕는 서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빼낸다. 2. 비슷한 물건을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3. 좋아하는 사탕을 주며 교환한다. 4.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사탕을 주며 교환한다. 3번이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요. 대부분의 정답은 좋아하는 것과 바꾼다, 교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하임리법은요. 질식, 입에 넣었다가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거나 기도를 막았을 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 69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그냥 잠을 자도록 한다. 2.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산책하러 나간다. 2번이 밤낮이 바뀌어서 계속 졸고 있는 우리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졸고 있거나 계속 자려고 한다면 이렇게 자도록 한다.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편하게 쉬게 한다, 숙면을 취하게 한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못 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일거리를 주거나 재밌는 걸 하거나 뭐 낮에 막 돌아다녀서 체력을 빼놓거나 또는 함께 밖으로 나가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70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한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식사 후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5번이 치매 대상자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정답이 되지 않지만 5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팔찌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2. 팔찌를 함께 찾아본다. 3. 찾아주겠다며 어떤 팔찌인지 물어본다. 4. 대상자에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5. 자주 일어나는 일이면 그냥 무시한다. 정답은 2번 팔찌를 함께 찾아본다. 2번이 이렇게 도둑망상, 누가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정답으로 잘 나오죠. 선생님들이 같이 찾아야지 찾아가지고 준다 하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찾아서 줬더니 네가 훔쳐가가지고 지금 주는구나 하면서 또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찾으면서 치매 어르신이 직접 줍거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짐을 싸서 딸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이 시집가서 멀리 살고 있다고 말한다. 2. 딸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인형을 주며 놀게 한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밖이 어두워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인형을 주며 놀게 한다. 3번이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짐을 싸서 딸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당황한 내색을 하며 옷을 입혀준다. 2.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스스로 지퍼를 올리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당황한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내색하지 않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3번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4번은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건 경고하거나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5. 스스로 지퍼를 올리도록 한다. 지금 못 올리니까 계속 요양보호사한테 올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74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침해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2. 지금은 독감 때문에 여행 생각도 하지 마세요. 3.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1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1번이 대상자가 여행 가고 싶다고 반응할 때 적절한 표현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하는 의사소통이 대부분 이 반응으로 옳은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틀린 내용을 잠깐 빨리 보면요. 2번, 3번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4번은 침해 대상자한테 언제 누구랑 어디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사소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보니까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근데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되죠. 아무튼 1번입니다. 문제 75번. 다음 침해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정서적 안정 2.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3. 경제적 자유 4. 신체적 부담 완화 5. 시간적 여유와 사회활동의 제한 정답은 2번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2번이 침해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지내던 가족,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부담을 느끼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겠죠. 굉장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이라니 슬프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관계가 이제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치매 어르신을 부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서로 책임 전가 막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3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겠죠. 이제 부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이 되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봐야 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기저귀도 케어하거나 또는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돌보는 사람들, 보호자들이 허리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관절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5년 교재부터는 치매 가족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넣어봤고요. 문제 76번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은 1.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2. 난로 곁에 세탁물을 말린다. 3.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잠시 떠난다. 4. 이동 시 최대한 자세를 높이면서 움직인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1번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1번이 화재 예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틀린 거 얼른 봐볼까요? 1. 난로 곁에 세탁물 말리면 이거 예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죠. 2. 음식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4번은 화재 시 이제 이동할 때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 되지 높이면 안 됩니다. 유해가스, 독성가스는 위로 뜨고 산소나 이제 차가운 맑은 공기는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7번.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 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 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2번이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정답으로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78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복통을 호소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5.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4번이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질식, 기도가 막히면은 소리가 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부분 질식이 있고 완전 질식, 완전 폐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막히신, 기도가 막히신 분들은 숨소리가 잘 안 나요. 안 들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부분 폐색 같은 경우는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라던가 쇳소리라던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질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을 잡고 있습니다. 목을 잡고 있고 힘들어한다, 인상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와는 관련이 없어요. 배, 복통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호흡 자체가 잘 안 되고요. 배를 움켜쥐는 것도 틀렸죠. 그리고 5번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 자체가 안 나와요.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 79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대상자를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3. 입에 손수건을 넣어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4번이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죠? 침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경련의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돼요. 2번은요. 붙잡으면 안 돼요. 막 부들부들 떨고 경련이 심할 때 잡으면 오히려 근육이라던가 뼈가 다칠 수가 있고요. 3번. 손수건을 넣어서 혀를 깨물지 않게 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혀 깨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입에 뭘 물려버리면 숨을 못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 이거 하임리법의 방법이죠. 아까 전 문제 78번에서 질식이 있었을 때 하는 거지 경련이 있었을 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고 정확한 자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올바른 자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가슴과 우리 요양보호사 구조자의 이 팔꿈치와 어깨가 어때요? 수직이 돼야 돼요. 직각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도 다 떠 있습니다. 손가락이 5번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나머지는 왜 아닌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6회 실기 파트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